강력한 무기 같은 거를 더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에 실전 경험이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베트남 전쟁에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쟁 경험을 쌓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무기 현대화 같은 걸 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최초의 이제 현대전을 경험해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 이게 뭐냐면 드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을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전을 경험할 거고 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죽겠지만 또 일부는 돌아와서 그런 경험들을 또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세계 최강인 이유가 뭐냐면 막대한 뭐 항공모함, 뭐 핵무기도 다 중요하지만 네. 대부분의 장교들이 실전 경험이 있어요. 계속 전투를 했구나. 계속 세계 어딘가에 전투를 해요. 가다 보니까. 그리고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 있죠? 네. 거기에 교수들은 다 실전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실전에서는 총알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영화 보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탕 총소리가 나면 어디야? 야, 저쪽이야! 이러는 거 같죠? 그렇죠. 저는 실탄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미국에서 10년 살았거든요. 에이, 좀 사방에서 나와. 그건 미국 안 가봤어요? 누가 보면 참전군인인 줄 알겠다 정말. 그건 아니지. 나 LA 폭동 때 내가 이렇게 루프탑 코리안이 했다니까. 거기도 있었어, 형? 거기도 있어. 어머. 포레스트가 오픈하니까. 나 루프탑 코리안이야. 다 있었어. 이야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밖에서 타당타당 총소리가 들리죠. 이게 아니라 전체가 다 바닥에 바짝 엎드려요. 진짜 총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유탄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한군들이 가가지고 이제 실전 정말로 내가 보니까 총소리가 여기서 들렸는데 저쪽에서 날아오더라.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교관이 돼가지고 실전 경험이 없는 북한군을 훈련시킨다고 봐봐요. 이건 잽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현대전은 지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이제 포격전이라고도 하지만 드론전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현대전 가운데서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드론이 실전에 크게 투입이 된 작전이에요, 지금요. 우크라이나 군 드론이 참호 곳곳을 살핍니다. 움직임을 포착하곤 곧장 폭탄을 투하합니다. 정확도하다. 이번엔 바닥에 누운 러시아 병사를 주시합니다. 드론을 본 병사는 항복 의사와 함께 물을 마시고 싶다는 손동작을 취합니다. 자폭 들어. 어머. 와, 저 기계를 어떻게 막아? 건들면은 바로 터지고. 이번에 장갑차 탱크 아무 의미 없었어요. 아니 뭐 드론만 있으면 되네요. 그래서 이 드론을 가난한 국가의 핵무기라고 해요. 이야, 그러네. 진짜 이건 너무 끔찍한데? 이걸 만약에 북한군들이 가가지고 드론을 조종해보면서 진짜 이 드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쏘니까 이렇게 격파가 되는구나. 이거를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북한 드론군 부대를 운영을 한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악몽이에요, 진짜.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 드론을 제일 활용을 먼저 잘했죠.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원래 드론 동호회 하던 분들이 나중에 드론 부대가 돼서 우와.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는 걸 보면요.
드론을 월간 우크라이나군 정보장관에서 들은 얘기는 거의 2만 대 가까이 생각합니다. 월간. 각 지역마다 이제 드론 공방이 있어서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주면 거기서 막 생산해가지고 드론을 보내는 거예요. 우와. 사실은 현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포탄이 휘 하고 날아가는 이 소리가 박격포 소리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게 드론에서 내는 모타 윙 하는 소리가 그거에 거의 전장에 있는 전투원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자폭 드론을 비롯한 최첨단의 현대전을 이제 북한군이 먼저 실전에서 보고 배워온다.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북한은 지금 만들 능력은 어느 정도는 돼요. 완전 첨단 무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부분이 솔직히 좀 북한이 좀 부족할 텐데 이번에 가서 배워온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군에게 이게 위협이 거의 그대로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더 이상 남의 전쟁이 아니라는 게 그러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국정원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최근에 내놨어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무작위의 북한군 데이터베이스와 러시아 현지에서 포착된 북한군인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의 인물을 AI로 대조한 거예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일치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북한 전략군 미사일 총국의 붉은기 중대 출신의 미사일 기술자가 이렇게 러시아군 복장으로 러시아 군인과 사진을 찍었다. 근데 저기가 도네츠크 지역 인근의 이른바 북한 미사일 KN-23 발사장이에요. 이 말은 북한이 KN-23을 러시아군에게 줬고 기술자까지 현지에 붙여놨고 이 사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실제 KN-23을 운용하고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북한군이 현지까지 갔다라는 추측이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 KN-23이 요격하기가 힘들어요, 안 그래도. 한번 비행 궤적이 꺾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맞출 수가 없는데 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현장에서 KN-23을 많이 활용하면 많이 활용할수록 이 누적되는 유효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죠. 이 데이터를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종국엔. 우리한테 쓰는 거죠. 보면 볼수록 좀 무섭다. 이거 지금 가볍게 볼 일도 아니고 네.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북한은 뭐 돈 말고도 얻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뭘 바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러시아에 원하는 게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러시아의 첨단 과학 기술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첨단 과학 기술을 이번에 내 최대한 많이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 기술을 받는다. 김정은한테 지금 제일 다급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이 올 초에 2024년 안에 군사정찰 위성 3기를 더 쏘아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직 하나도 못 쐈어요. 북한이 정찰 위성 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실패하다가 네.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난 자리에서 푸틴이 기술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2달 뒤인 11월에 쏘아 올려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올해 이제 김정은이 또 그 기세를 몰아서 3개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된 걸 보면 뭔가 소련으로부터 지금 러시아로부터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기에서 필요한 광학 장비, 카메라 이런 정밀하게 좀 위성 사진 찍어서 용산 사진 선명하게 찍어가지고 딱 내놓으면서 너희들 내 관역 안에 있다.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죠. 러시아가 또 광학 렌즈, 이 광학 선진국이거든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 달라 그러면 푸틴은 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줄래 말래 나 있어라고만 하고 안 주고 있던 2만 명이나 파병을 해주는데 렌즈 달라고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북한이 러시아에게서 기술 이전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또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이 저 ICBM 화성 19형을 발사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강의 전략 미사일에 가공할 위력을 과시할 선간이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1시간 26분 동안에 1000km를 비행하면서 이제 정점 고도 7687km를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미국의 본토를 아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완전히 확보하는 것이죠. 게다가 또 최근에는
북한이 지금 신포 그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정보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또 이전받게 되면 그것도 또 굉장히 큰 위협으로 될 겁니다. 아니 파병하고 이렇게 많은 걸 가져간다는 게 대단한데. 그러네.